안녕하십니까. 김정일의 시사해설입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있었던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 소식을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디베이트는 그 배경이 좀 유별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코비드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 와중에 대통령이 감염이 돼서 입원까지 했었고, 또 어제 있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토론회장은 유리벽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만든 환경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해리스는 첫 번째 유색 여성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자마이칸이고 어머니가 인도계입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백인, 보수계, 복음주의 크리스찬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가 미국의 데모그래픽 차이를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펜스나 해리스가 모두 바이스 프레지던트만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펜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모두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만일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은 2024년 또는 2028년에 그의 후계자가 될 공산이 큽니다. 바이든의 첫 임기가 끝날 때쯤에 그는 82살이 되게 됩니다. 지금 78살이니까. 그리고 만일 두 텀을 하게 된다면은 86살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 인물들이 이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유별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유타주 솔레이크시티에서 벌어진 부통령 디베이트, 각 분야의 여러 이슈들이 모두 다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팬데믹을 비롯해서 보수 진보의 이념상의 대립도 나왔고, 텍스,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문제들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 인준, 또 평화적인 정권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한 거 $750만 했다는 거, 이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취급이 됐었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대통령 후보들의 첫 번째 토론회처럼 무질서하고 아주 무분별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었고, 비교적 예의를 갖췄고 온건한 자세로 전통적인 자세로 진행된 토론회였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다든가 딴소리를 한다든가 직접 답변을 피해가기, 이런 태도들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펜스는 팬데믹, 이 전염병에 거북한 입장을 피해갔고, 해리스로서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로 우위로 나온 것을 고려해서 안전한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치평론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놓고 주요 언론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4개, 5개, 6개 각각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위 그 테이크 어웨이라는 거, 발견 사항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정치평론가들의 발견 사항을 또다시 저 몇 개 사항으로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입니다. 결국 어제 토론회의 중심에 있었던 이슈가 이 전염병 이야기입니다. 펜스는 화이트하우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헤드퍼슨입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처음에 공세를 펴면서 이 전염병으로 결국 21만 명의 국민이 죽었고 700만 명이 감염이 되는데, 정부가 초기부터 이 위험을 알았지 않느냐, 사실을 알고도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망자가 늘었다, 결국 정부가 국민보호에 실패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펜스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사태의 초기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이것은 너무 히스테릭한 것이다, 제노포비아다, 외국인 혐오증이다 라는 말로 반대를 했던 사실을 상기를 시키면서 정부의 대책은 주요했다라고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텍스입니다. 이 펜스는 만일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결국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 올라갈 것이다, 즉 트럼프의 텍스 컷을 무효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 그런 말을 언급을 했는데, 해리스는 이제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무효화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의 안뿐이고 연수입 $4만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전혀 텍스 인상이 없다라고 반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서로 말이 엉키면서 펜스가 계속 발언을 하니까 해리스가 Excuse me,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이라고 얘기하면서 핀자를 주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 지명정, 펜스가 해리스에게 공식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 보충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는 분명한 답변을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이 직접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판사 지명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수계 판사 다수로 이제 대법원이 바뀌게 되면은 결국 이제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재심의 가능성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또 지금 당장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불복을 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오바마 케어가 철폐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트럼프가 공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어제도 이 전염병 와중에서 오바마 케어가 철폐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수천만 명이 치료를 못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펜스 측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념 전쟁으로 좀 몰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버니 샌더스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인물이다. 이 사회적인 인물로 그녀를 채색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즉 사회 보장을 크게 확장하고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공격을 한 것인데 어제도 펜스가 이제 그 공화당 보수의 전통적인 메시지가 있죠. 텍스 컷, 레귤레이션 없앤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문제가 이제 인종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데 켄터키 루이빌에서 벌어졌던 그 경찰에 사살된 흑인 여성 브레이너 테일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귀결이 정의로운 일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해리스는 아니다라고 잘라서 답변을 했고 펜스는 나는 우리의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라고 서로 아주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카메라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잘하기로 평판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공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녀는 날카로운 공격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이 훨씬 앞서 있고 또 배틀그라운드의 여론조사도 바이든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해서 안전책을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 그 주요 언론들의 결론은 어제 토론회로 선거전이 뒤집어질 정도의 큰일이 벌어진 것은 없었고 그냥 대체로 무난한 토론전이었다 하는 평가를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꼽는다면은 우리 한인 사회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 또 인쇄매체 일간신문이 어제 부통령 후보 토론을 생방송하면서 통역사와 전문 정치평론가까지 대동하고 방송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들의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만일 시카고에서 이 부통령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했다면은 청취율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LA는 한때 서울특별시 나성구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 연자가 길어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 내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송과 신문들이 생방송을 개혁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 보카TV 방송을 보고 여러 가지 제안을 고맙게 해줬는데 현재 캘리포니아, LA뿐 아니라 애틀란타라든가 워싱턴에서도 이런 방송들이 활발하게 활력을 하면서 주류 사회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제게 일러줬습니다. 시카고가 너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누구라도 방송 매체든 인쇄 매체든 또는 온라인 매체든 열심히 해서 시카고에서 사는 한인들이 한국 또는 다른 지역에 귀동냥을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로컬 뉴스 간추려 보겠습니다. 일리노이 주내 공립학교 중에 COVID-19에 감염되어 있는 학교가 44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명단은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내 약 1,800개 공립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감염된 사람은 학생, 교직원 합해서 약 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5살 난 여자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총기를 가지고 놀다가 9살 난 오빠를 사고로 쏴서 절명시켰습니다. 이 오스틴 지역에 사는 이 가족은 베드룸에다가 총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이것을 장난감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놀다가 큰 사고를 내게 됐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이 책임자가 바뀌게 됩니다. 새 프레지던트는 셰비 험프리 흑인 여성입니다. 현재 그녀는 애리조나 사이언스 센터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전임자는 약 23년 동안의 봉직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지난 3, 4분기에 4.6%의 세일즈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2, 4분기에는 8.7%나 세일즈가 떨어졌었는데 지난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영업이 크게 호전이 됐다는 결과입니다. 시카고의 인디안 커뮤니티 여성들이 어제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 출연을 관전하기 위해서 파티를 가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트리트빌에 있는 한 지역에서 모여서 이 그녀의 토론회를 응원을 했었습니다. 로컬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